3월 11일 날 행사의 메인 무대가 되는 이미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2011년 3월 11일에서 2026년 3월 11일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한반도는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선들이 사실은 뭐냐면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연결해야 하는 전력선들, 흔히 얘기하는 전봇대였던 송전탑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선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선들이 다 모여서 여기 이제 수도권으로 전기를 다 보내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게 완성된 건 아니고 지금 이게 상당 부분 추가로 건설해야 되는 송전탑을 만들어야 되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쪽 특히나 이 후남 쪽, 충북 쪽에 계신 분들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상여를 메고 와서 전기가 죽음이냐, 전기 없겠다고 우리를 다 죽일 것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삭발 시위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누군가의 눈물을 타고 희생을 강요하면서 전기를 만들어서 AI 시대를 살아야만 할까, 살 수밖에 없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잠깐 해봤으면 합니다. 자, AI 얘기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전기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AI 시대가 되면서 전력 사용량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물론 이제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견들도 있긴 합니다. 과장되었다, 너무 과예측됐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미 가고 있는 추세들을 보게 되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현재 2024년, 2025년 필요한 전력의 양이 415 테라와트시, 1시간에 415 테라와트라고 하는 거는 1000기가, 1테라와트는 1000기가죠. 1000기가, 1기가가 보통 핵발전소 하나 분량의 전기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415 테라와트시라고 하는 거는 41만 5천 개의 핵발전소가 돌아가는 전기를 쓴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지금 회색에 해당되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센터, 기본적인 데이터 센터들이 쓰는 전기고, 위에 빨간색 부분은 거기에 AI 기능이 부과가 되면 더 이제 추가적으로 AI 기능에서 더 쓰게 되는 전기의 양이에요. 근데 이게 2024년에서 2030년까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주로 어디에서 증가하냐면 AI 부분에서 증가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2030년 5년 뒤가 되면 980테라와트시,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전기를 쓰게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럼 과연 이만큼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발전소를 세계의 어느 땅에 다 지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실제로 그 국제적인 학술지인 사이언스가 작년에 2025년 말에 올해 가장 획기적인 성과는 재생에너지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대 들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들이 되게 다양해졌는데 그 중에서 큰 변화 추이를 보낸 거는 가장 크게 급격하게 올라간 건 역시나 솔라 태양광이고요. 그리고 이제 윈드 여기 풍력 발전이 또 빠르게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이 좀 달라요. 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핵발전은 어땠냐라고 하면 지난 25년 동안 그냥 조금 줄었다가 겨우 이제 제자리. 핵발전소 르네상스, 원전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거의 늘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아까 봤던 AI가 필요로 하는 전력 증가량에 부합하는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는 역시나 태양광과 풍력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핵발전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새로 짓겠다는 핵발전소가 2017년에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이제 시험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정부가 갑자기 이제 새로 2개의 핵발전소를 크게 짓겠다라고 했는데 이 신규 핵발전소가 공사가 착공이 되는 게 2031년이에요. 그러면 아까 보셨던 AI로 인해서 필요한 늘어나는 전기량을 공급하는 것은 택도 없는 얘기인 거죠. 그 공급량이 필요한 시기를 이미 끝나서 2031년에 착공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완공되기까지도 한 4, 5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지금 핵발전소를 짓는 건 시간적으로 안 맞다. 타임테이블이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짓는 건 어렵더라도 있는 거 써야 되지 않겠냐. 있는 핵발전소는 어떻게 하든지 수명 연장을 해서라도 더 써야지 이 전기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있는 핵발전소를 수명 연장해서 쓰더라도 그것이 정말 경제적으로 말 그대로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는데
그런 그 경제성들이 있느냐라는 걸 또 검토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정도 수명 연장을 하게 되면 보통 한 3천억 원에서 5,600억 원까지의 보수 비용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에요. 적게 보수해서 그냥 어떻게든 그냥 근근히 위험하게 운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만으로는 뭐 그러면 그래 운영해 볼 수 있겠어. 그런데 실제로 감추어져 있는 비용들이 있죠. 핵폐기물 관리, 처리, 그리고 나중에 해체할 때의 비용. 이것을 적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이게 또 충당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핵발전소 한 기당 9,726억 원을 충당금으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 기당 1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핵발전소는 아시는 것처럼 전기를 만들고 나면 뭐가 남아요? 엄청난 쓰레기가 남죠. 핵쓰레기, 우리는 핵폐기물 핵쓰레기라고 얘기하는데 공식 명칭은 사용 후 핵연료예요. 이 사용 후 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부담금들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1년에 거의 3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명 연장해서 10년을 연장해서 쓴다고 하면 이 사용 후 핵연료, 핵폐기물 관리 비용만 3조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 셈인 거죠.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많은 핵폐기물이 우리한테 있는가를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통합 정보 시스템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보면 지금 고리, 한빛, 한울 이런 것들이 거의 40년 이제 운전해서 사용 핵연료가 거의 7,400다발, 7,600다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있는 월성 핵발전소에는 무려 52만 7,387다발의 핵폐기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수로형이라고 해서 발전하는 방식, 원자로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가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나아리의 주민들이 상여를 메고 매일 매주 시위를 하면서 내가 할 수가 없으니 이 동네에서 이사하게 해달라.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시잖아요.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이제 이 사용 해결을 보관하는 곳에서 계속 뭔가 줄줄줄줄 새어 나와서 방사 능에 일상적으로 피폭이 되고 있다는 것은 뭐 이미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핵폐기물이 이런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만 있을까요? 서울에도 이미 7,402개의 다발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연구용 원자로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원래 서울에 있던 연구용 원자로가 지금 대전으로 갔죠. 그래서 대전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대전 지역에도 만만치 않은 사용 해결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연구용으로 쓰게 되면 꾸준히 핵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소형 SMR, 소형 원자로를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핵폐기물을 만드는 위험도 있다. 물론 이제 아직 실증도 되지 않은 것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완전히 검증도 안 되지만 이런 문제점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이 사실은 우리가 핵폐기물을 떠안고 있습니다. 끌어안고 살고 있어요. 모르고 우리가 모른 채 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핵폐기물들을 보관하는 데서도 사실은 수시로 방사능은 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발전소에서도 공기 중으로도 가끔 배출을 하고요. 그리고 해결료에 뜨거운 열을 식혀는 것을 다시 바다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온배수 얘기 많이 하는데 온도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방사성 물질들도 이미 같이 버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다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다시 생태계를 돌고 돌아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방사능 피폭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렇지, 외면하고 있어서 그렇지 잊을 수 없는 지금도 실시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정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은 책임을 질 능력도 그리고 준비도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핵사고로 인해서 꼭 후쿠시마 같은 큰 사고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핵사고가 났을 때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무 조항에 대해서 한수원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은 1.5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각각의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예상되는 손해 비용이 우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워낙 인구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거의 2,492조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수원에서는 운전자인 사업자인 한수원에서는 1.5조만 배상을 해요. 그럼 나머지 2,491조는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으로 배상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 멀지 않은 역사의 이야기죠. 일제 강제징용 됐던 분들을 국가가 배상하도록 했으나 국가 배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이거든요. 실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책임지지 않을 일들을 눈 가리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핵발전소를 계속 얼마나 오래 끌어안고 있을까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해서 재생에너지는 항상 답이냐, 재생에너지는 뭐 불안한 거 없느냐, 불안하죠. 왜냐하면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자연에너지라고 하는 건 자연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그걸 간헐성이라고 하죠. 시간, 간격을 두고 어떤 때는 발전을 많이 하지만 어떤 때는 아예 전기를 못 만드는 시간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정말 1초도 전기 없이 살 수 없는데 어떻게 재생에너지 의존을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은 그 간헐성이 오히려 유연성으로 그래서 출력을 좀 수시로 조절해가며 쓸 수 있는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AI 시대엔 그렇습니다. AI로 인한 전력 소모량은 공장처럼 일정하게 그 벨트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검색을 많이 할 때 추가적으로 늘어났다가 검색을 안 하면 줄어들다가 이게 야간이고 주간이고가 아니라 그때그때 그 이슈가 있는 사안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전기에 쓰는 양은 변동폭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빨리 줄일 수 있고 빨리 늘릴 수 있고 그렇게 변화가 쉽게 되는 전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게 재생에너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0시부터 24시까지 하루 시간 동안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은 30% 이상은 맨 밑에 원전 핵발전소 한번 켜면 끌 때까지 중간에 조절이라는 게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쭉 이건 계속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도 석탄이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거는 열병합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가스를 가지고 이제 그나마 이제 필요량을 따라서 조절하는데 거기에 재생 에너지가 붙었습니다. 아무래도 낮 시간 동안의 생산량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생 에너지 생산이 많을 때는 가스를 줄여요. 그렇죠? 가스 발전으로 만드는 전기량을 줄입니다. 근데 이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가스를 줄이다 더 줄일 게 없으면 석탄을 꺼야 되겠죠? 석탄은 근데 이미 석탄 발전소는 다 폐쇄하기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올해부터 하나하나 폐쇄가 됩니다. 석탄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뭘 꺼야 돼요? 원전을 꺼야 되죠. 근데 원전은 쉽게 끌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충돌이 나는 겁니다. 전력이 모자라도 문제지만 많아도 말 그대로 송전망에서 망으로 통과될 수 있는 전력의 양이 급증을 하게 되면 폭발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전이 나는 블랙아웃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라는 겁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저전력이라고 하는 것들로 유지되고 있는 것들보다 변환되어지는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한데 하루에 필요한 총 사용량이 이렇게 아침 시간, 새벽 시간 조금 줄어들다가 아침에 늘어나면서 낮 시간에 늘어나고 오후 저녁 시간이 제일 많이 늘어났다가 이제 줄어드는 이런 패턴이거든요. 이 까만 선이 하루의 전기 사용량입니다. 그러면 생산이 제일 재생에너지가 많을 때는 이때니까 이때는 이 빨간 부분들이 다 버려지는 거죠. 지금은 버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버리느냐 하면 출력을 줄여라, 꺼라, 어느 발전소 꺼라,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꺼서 줄여서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과부하가 되니까 안 되겠다. 이제 원전도 줄여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실제로 작년 한 해만 해도 재작년에 2023년도 하고 2024년도에 봤을 때 태양광을 다 만들었는데 연결할 수 없는 접속이 안 돼서 송전망에 연결을 못 붙여서 그냥 놀고 있는 버려지고 있는 태양광이 거의 원전 세기 분량에 해당되는 3기가와트 정도의 전기를 그냥 버리는 시설이 그냥 놀고 있는 낭비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얘기하는 이제 송전망의 부족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송전탑도 막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주로 제주도 같은 경우가 제일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서 제주도에 있는 재생에너지들을 항상 줄이는 거였어. 이게 이제 출력 제한인데 있는 것보다 꺼라, 생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해마다 늘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는 육지에 있는 주황색은 육상입니다. 육지에 있는 태양광도 이제 꺼야 되는 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걸로도 감당이 안 돼서 실제로 핵발전소도 이제 운전을 줄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간발 운전이라고 하는데 핵발전소는 끌 수는 없어요. 한번 끄는 건 끈다고 해서 금방 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전기를 생산하는 양을 줄이는 거예요. 출력량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줄이려면 억지로 원자로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억제를 해야 되는 거죠. 뭔가의 장치를 통해서. 근데 그 횟수가 작년 2024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작년에도 거의 전년에 2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핵발전소에서 이제 사고가 날 위험성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간발 운전이 되게 되면 네, 어떻게 되는지 AI한테 부탁했더니 이렇게 잘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줍니다. 원자력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줄여라, 늘려라 이런 것들을 자꾸 하게 되면요. 실제로 이렇게 연료봉에 파손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파손이 되면 어떻게 해요? 폭발이 되는 거죠.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사고 위험이 너무나 많이 커진다라는 거죠. 특히나 40년 된 노후 핵발전소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나라 많은 핵발전소들이 지금 거의 30년 이상, 40년 된 것들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고 위험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작년 한 해 동안에 48회 간발 운전을 하면서 그냥 1,000억 원을 앉아서 날렸습니다. 비용적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핵발전도 늘리고 재생에너지도 늘리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에너지 믹스는 두 가지 다 늘려서 계속 늘려가겠다는 건데 시스템상으로 두 가지 다 늘리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계속 늘려갈 거냐, 늘리기만 한다고 되느냐,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재생에너지 플러스 BESS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터리 저장,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해서 두고 쓰는 방식인 거죠. 그건 너무 저희가 익숙한 거예요. 건전지가 제일 대표적인 배터리잖아요. 이걸 더 이제 많이 만들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위에 남아서 버리는 전기를 버리지 않고 충전을 해뒀다가 저녁이나 이제 시간에 쓰게끔 하는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도 올해에 주력하는 발전 설비의 대부분이 51%가 태양광이고 28%가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풍력, 원전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설비에 투자하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실제로는 이미 영국이 먼저 탈석탄을 해서 청정에너지 국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저장 시설을 만드는 것이 더 이제 요구가 커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영국에 이 재생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수출을 해서 완공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대규모 저장 시설을.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광양이나 이런 곳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과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지금부터 빠르게 적용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것에 먼저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I 때문에 핵발전소를 한다고요? 그것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것을 타렉신문에서 호입판을 만들어서 5가지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건 타임테이블이 안 맞는다. 그리고 출력의 경직성, 껐다 켰다를 잘 할 수 없는 발전원은 이제 앞으로 유용하지 않다.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킨다. 그리고 핵폐기물 보관 관리 처리 비용을 산정을 하게 되면 너무나 비용이 높아진다. 버려야 되는 비용이 많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위험하고 감당할 수 없는 핵 폐기물을 계속 늘리는 방식을 우리는 10년, 20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관련된 질문들, AI 데이터 센터 돌리려면 원전 필요한데 어떡하죠? 우리 아리백 말고 CFE 탄소 프리 에너지라고 해서 탄소가 없는 에너지로 가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CFE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인증되지 않는 기준입니다. 아리백만 인증이 됩니다. 등등.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자세하게 리포트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더 한 번씩 보시고 설명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도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핵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켜야 되는 책무, 이것이 가장 국가의, 정부의 우선되는 책무여야 하는데 이것을 저버리고 편향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핵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만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을 철회해야 한다. 두 번째로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엄청난 지역 갈등을 조장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계획을 전면 중단해라. 전혀 공개적으로 그리고 의견 수렴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수요 관리다. 적극적으로 수요 관리를 해야 되고 지역으로 분산하는 전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그 안목에서 그런 계획 속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12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다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12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거기에 맞는 추진을 해라. 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쟁점에 대해서 항상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 있는 대화를 해라.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와 정말 끝장 토론이라도 한번 해보자. 해본다고 얘기를 하고 전혀 어떤 토론도 없이 그냥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올해 탈핵 선언의 내용입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 아까 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이야기 보실 수 있는 거 제일 좋은 거는 최근에 나온 다큐인데요. 뉴스타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 공조는 없다. 잔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블랙아웃이 왜 되는지 잘 만든 다큐인데 30분이 채 안 돼요.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큐를 보고 나서 조금 더 궁금하다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주는 대담이 1시간 좀 넘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요거까지도 같이 보시면 진짜 한 방에 알려드립니다. 내용들을 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질문들에 대한 질문과 답이 있는 리포트, 에너지 리포트는 PDF 파일로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여기 또 저희 드라이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국회에서 했던 토론회가 있습니다. AI 전력수급 핵발전이 대안일까? 다양한 자료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이 자료집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